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 내용이라 제가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 인생은 언제쯤 꽃이 피나요? 내 인생 언제 꽃 피나요? 우리 30살의 젊은 청년이 저한테 와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내 인생은 언제 꽃이 피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주를 보고 당신 언제 꽃 피겠소? 꽃을 피기는 무슨 쥐뿔 현상 유지나 잘하시오. 이런 식으로 초를 칠 것인가? 아니면 이 청년이 언제 인생에 큰 꽃을 피울 것인가? 언제 잘 풀릴 것인가? 사실 제가 좀 부귀영화적 측면에서 사주 해석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다만 오늘은 좀 부귀영화적 측면에서 이 사주 언제 부귀영화 누릴 것인가? 언제 꽃길을 걸을 것인가? 그러니까 세속적 꽃길, 세속적 부귀영화를 언제 누릴 것인가라는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비슷한 사주 2개를 더 보여줄 거고요. 참고로 이 사주하고 이 사주는요, 사주 구성이 똑같아요. 언뜻 봐가지고는 똑같다는 느낌이 잘 안 들죠. 얘는 정화 버전이고요. 얘는 임수 버전인데 사주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운 구조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두 분 다 지금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어서 이렇게 비슷하고 유사한 사주 2개를 같이 놓고 이 사주 언제 꽃을 피울 것인가. 그 다음에 비슷한 사주 구조인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꽃길을 걷고 있는 사주 제가 여기다 조그맣게 지금 하나 표시를 해놨고요. 요 3개의 사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인생엔 언제쯤 꽃이 피나요? 젊어고생 중년대박 사주. 사주 좋으나 사주 원국은 좋으나 운이 막혀있는 경우 비겁이 일하고 돈은 내가 버는 사주. 일은 비겁이 하고 돈은 내가 버는 사주. 이거 매력 있는데요? 자, 이 사주는 세속적 측면에서 보자면 되게 멋진 매력 있는 사주인데 근데 보니까 되게 공평하게도 아주 공평하게도 20년간 봉인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청년기, 유년기에 봉인이 걸려 있는 구조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와서 저는 언제나 인생이 피나요?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요? 저는 언제나 좀 잘 먹고 잘 살 수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사주를 척 보자마자 제가 청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주 워낙 잘 될 사주. 다만 젊어 고생 중년 대박. 젊어 고생 중년 대박.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이랬어요. 당신은 젊어서 고생한 만큼 중년에 대박이 날 거니까 이왕이면 좀 더 고생하시오. 고생 많이 하면 고생 많이 하면은 그만큼 많이 보상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적당히 잘 살지 말고 그냥 확 망해버려라. 확 임묘해라. 확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최고의 개운법이 당신의 최고의 개운법은 신용불량자 되는 거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왔다. 당신의 최고의 개인법은 신용불량 되는 거야. 자, 이 사주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지금 천간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청년기에 어떻게 돼요? 청년기에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빌빌 시동 걸고 다니지 말고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 확실하게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 사주가 도 닦는 사주라고 치면 어정쩡하게 도 닦지 말고 확실하게 지리산 3년 들어가서 수도해야 되는 사주예요. 그리고 나서 지리산에서 몇 년 있다 내려오면 대박! 자, 이 천간에 경기, 정화, 기토가 청년기를 상징하는 축토의 에너지에 싸그리 들어갔어요. 그럼 결국 청년기에 천간생활 못함, 네이버에 내 이름 치면 안 나옴. 그렇죠? 내가 천간적인 인물인가 지지적 인물인가 내 이름을 네이버에 쳤을 때 내 사진과 활동이 천간에 네이버에 뜨면 나는 천간적 인물, 안 뜨면 난 지지적 인물, 인묘운 하나도 안 무서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간적 인물이 아니면 인묘운 걱정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천간적 인물이면 인묘운을 좀 조심해야 돼요. 이제 특히 이제 신축년이 오죠.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당신은 신축년을 계기로 발전할 테니까 신축년까지만 좀 찌그러져 지내시오 라고 좀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 사주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젊어 고생 중년 대박 사주. 왜 그럴까? 자, 이 사주가 일명 일은 비겁이하고 돈은 내가 챙기는 내 에고가 막 얄미워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원래 사람은 남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에고라는 애는 남이 잘 되면 그리고 사돈이 돈을 벌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그게 에고란 말이죠. 너는 너 나는 나. 왜 너는 잘 되고 난 안 되는 거야? 이게 에고라는 거죠. 개별의식. 근데 이제 영성학에서는 우리는 사실 개별의식이라는 게 혼에너지에 에고로서 주입된 어떤 저차원의 의식이고 실제 고차원의 의식은 우리는 전체 의식.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너의 행복은 나의 행복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살짝 에고가 동했어요. 재밌더라고 이 사주는. 그래서 보세요. 일단 청년기에 고생 좀만 하면 돼. 그렇다고 이분이 뭐 전혀 돈이 없는 분은 아니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사주가 왜 좋은 사주냐 지금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회궁의 비겁들이 축토, 그러니까 비겁과 식이 모여 있어. 비겁과 식이. 그럼 사회에 있는 비경겁제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 안 한다?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럼 내 자리에는 뭐가 있어? 재관이 있어. 재관. 그러면 사회에 있는 비겁들이 열심히 인묘돼서 일을 하고, 딱 뭔 소리야. 이거 케냐의 커피 농장에 6, 7살짜리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학교도 못 가고 커피콩을 따고 있는데 돈은 내가 벌겠다는 지금 소리 아니 지금 이게. 돈은 내가 벌겠다. 다만 이거 대가가 있어야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좋은 사주는 대가가 있어야 돼. 어떻게? 나도 커피콩 타는 경험 해봐야 한다. 나도 케냐 농장에 가서 커피콩 따야 한다. 그러면 신용불량 걸려서 알바해야 한다. 나도 지리산에 가서 도라지 캐러 다녀야 한다. 케냐에 가서 커피콩 따러 가야 한다. 쥐꼬리만한 돈 받고. 내가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이후에 나는 큰 보상을 받는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사회궁의 비견이 천간에 식신을 생하면 먼 곳에 식신이 있고 내 옆에 시장이 있어요. 나는 시장을 끼고 있어. 그러면 나는 시장을 끼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시장을 생하는 건 먼 곳이야. 보통 이런 경우가 강원도에서 생산한 고냉지 뭐 야채 서울에서 팔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주에 식신과 재성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떡 공장 차려서 떡 생산까지 한다. 내가 한복집 차려서 한복 직접 만들면서 판다. 즉 식상적 행동과 시장이 같이 붙어있는 경우들이에요. 또는 지장간으로 붙어있든가 위아래로 붙어있든가. 근데 이거는 식신하고 재성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가 저기 외국에서 생산된 거 한국에 갖고 와서 판다. 생산은 먼 곳에서 했고 시장은 내 옆에 붙어서 돈 차리는 조직까지 차렸다. 그리고 내가 돈 버는 조직이잖아요. 이게 경자가. 돈 버는 조직. 이게 무슨 공공조직 아니잖아요. 돈 버는 조직이잖아. 인성을 올렸으면 학문 조직 뭐 이런 거고, 식상 올렸으면 기술 조직 이런 거고, 비겁 올렸으면 뭐 동업 협동조합 뭐 이런 조직인 거고. 그렇죠? 이게 재성이면은 그냥 나 돈 벌 거야. 지금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거잖아 이제. 재성 조직. 재성 조직 관을 만들었는데 이 관이 자축합, 자사합. 그런데 내 사주가 유금으로 사유합, 자축합 하고 결국 인생 후반에 내가 재성과 관성으로 그러면 내 자본으로 돈 벌거리 갖고 오고 야 사와 먼 곳에 있는 사와 가서 내 돈 좀 생해. 사유합. 사화가 자신은 죽어가면서 내 유금을 생한다잖아. 그래서 이 사주는 일은 내 앞에 있는 비견이 하고 나도 좀 도와주긴 도와줘요. 하지만 얘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좀 도와주고 있는 거고 일은 얘가 하고 너 식신 열심히 생했니? 열심히 식신했니? 좋아. 그 결과물은 나한테 갖고 와. 시장은 내 옆에. 그럼 일터는 멀리. 일터는 멀리. 시장은 내 옆에.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일하면 내 돈이 불려져. 이거를 조직으로 만들어서 일거리도 갖고 와. 사람도 갖고 와. 이 사람들이 내 안방 돈도 가지고 있어. 자, 다음. 이 사주 안방 자리에 돈이 천간으로 올려서 자, 내 돈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 내 통장에 돈 좀 불려라. 내 통장에 돈을 불려주시오. 파견을 했다. 이 사주 그럼 되게 멋진 사주군요. 그러면 사회에 있는 비경겁제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럼 이런 경우에 먼 거리의 유통, 먼 거리에서 생산한 거 가지고 와서 팔기는 내가 팔기. 이런 사람이 떡집을 한다 그러면은 떡공장이다 아니면 먼 곳에서 수입해온 떡이다. 그럼 이런 사주가 떡을 팔면은 제주 과메기 아니야. 제주 오메기 떡. 서울에서 팔다. 떡은 제주도에서 빚고 팔기는 내가 판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일은 남이 하고 돈은 내가 벌어. 그런데 이 사주의 생명. 이 사주에서 어떤 글자 망가지면 사주가 우당탕탕 무너집니다. 어떤 글자 무너질까? 이 사주에서 어떤 글자가 기능 저하가 생기거나 기능을 못하게 되면 사주가 우당탕탕 무너집니다. 맞습니다. 이거 망가지면 큰일 나. 이거 망가지면. 이 사주에서만 이거 없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군겁쟁이지. 내 얘네들 벌어먹여야 돼. 이분이 지금 30살 청년이니까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건 미래의 희망이야, 이분의. 이거 심리적 작용이야, 아직은. 이분이 이게 현실적 작용이 되려면 빠르면 40대 초중,
늦으면 40대 중후 또는 대세운에서 도와주면 좀 일찍 올 수 있음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발현되지 않고 심리적으로만 작동되고 있으니까 이분의 심리적 생각, 이분의 미래의 심리는 뭐겠어요? 나 지금 돈 많이 벌고 싶어. 명예도 없고 이름도 없고 돈 많이 버는 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라는 느낌이 들겠죠.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왜 지금 빌빌대고 있을까? 사주 원국은 좋은데. 대운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나마나 요 식신이 도식됐거나 합거됐을 거라고. 보자고. 그런 거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이 사주는 이 월간에 이거 망가지면 큰일 나요. 도식돼. 이러면 일거리가 없어. 그러면 사회에 일거리를 잃은 사람들이 내 주머니 털어가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차라리 이게 젊어서 오는 게 나아, 젊어서. 이거 만약에 사업 막 펼쳤는데 40대, 50대에 펼쳐봐. 이 사람 40대, 50대가 어둠의 공간이 돼버리니까 큰일 나버리는 거야. 엄청난 손해예요. 그냥 차라리 그냥 이렇게 10대, 20대가 나요. 그럼 이분 을목이 들어와서 기토를 망가뜨렸으니 이게 어떤 운이야? 지금 을목이 들어왔으니 편인이죠. 을목 편인이 들어와서 기토 식신 도식시키다. 식신이 작동이 안 되니까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다. 을목으로 탁 걸려버리니까 식신도식. 다음 갑목으로 오르니까 갑기합 합거. 다만 그래도 갑기합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갑기합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갑기합 토해서 기존의 식신이 합거되고 새로운 식신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한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갑기합 걸려 있으니까 요 갑을 대운 동안에는 되는 일이 없다. 갑대운의 후반 정도가 되면 요 기토가 다시 살아나서 일거리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특히나 요 축토가 발동이 되는 신축년까지는 죽었다. 지금 천간적 활동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사주는 언제 대발할까? 그냥 우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주에 식신을 보고 있는 사주가 편관을 만나잖아요. 천간 식신이 천간 편관을 만나면 나의 드러난 재능이 난제를 해결하다. 어느 지역에 돼지열병이 돼지 바이러스가 돌았는데 다른 돼지는 다 죽었는데 우리는 방역에 성공해서 돼지가 살아서 우리는 금값 돼지를 팔았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난제가 나타났는데 나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근데 그렇다면은 기토가 공을 세우는 시기는 기토가 무언가를 극할 때 그럼 기계의 그럼 기토가 개수를 만나면 너 잘 만났다. 너는 내 밥이다. 그러면 이 기토가 풀려나서 개수를 만나면 능력을 찾은 슈퍼맨 드디어 악당 물리치다. 그럼 이 사주가 개대운에 갑기합이 풀리면서 드디어 내가 내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사회의 능력이죠. 사회에 내 커피콩 생산해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난제를 이겨내더라. 근데 이 개수가 편관이 지지에 뭘 달고 들어오냐면 유를 달고 들어와. 이 사주 지지에서 무슨 글자 들어오면 대박 날까요? 유 들어오면. 이 축토가 무슨 창고죠? 나를 임묘시키는 무시무시한 창고이긴 하지만 유를 만나게 되면 사유축 삼합 하면서 돈 창고에 돈이 열리더라. 이게 일명 알리바바의 40인의 도둑에서 이게 열려라 첩개가 유예요. 유. 미가 들어와서 창고를 깨든 유가 들어와서 창고를 열든 근데 미가 들어오는 것보단 유가 들어오는 게 깔끔하죠. 이게 대문이 열리는 거니까. 창고에 있는 내용물이 열리다. 원래 이런 구조는요. 이게 창고에서 내용물을 꺼내서 내가 갖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구조는요. 그런데 이 축대운에 내가 임묘돼야 되는 조건이 걸려 있다. 이때 다 집어넣고 백수생활 해라. 그러다가 중년에 인생역전 들어온다. 언제? 개유대운에 편관의 난제를 해결하고 유금의 대박을 맞다. 라는 운입니다. 사실 원래 이 사유축을 여러분들이 이거 순서를 좀 잘 봐야 돼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은 이렇게. 그러면 사, 유, 축 이렇게 흘러가면은 비겁들과 함께 돈을 벌고 그 돈을 관리하고 조절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건데 이거는 사, 축, 유야. 이게 어떤 뜻일까? 사, 축, 유니까 비겁들과 함께 돈 벌 준비를 했다. 축토라는 재능을 개발을 했다. 그 재능을 비겁들과 함께 펼치려고 하는데 시대가 안 맞아가지고 내가 재능을 펼치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개유대운이 와서 내가 드디어 재능을 펼칠 수 있게 되었고 그걸로 공을 세우면서 지지에서
대박 돈을 벌게 되었다. 이런 경우가 보통 위기를 극복하고 아까도 말한 그 돼지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데 우리 농장은 무사히 돼지 바이러스를 퇴치하여서 금값으로 돼지를 팔았다. 같은 운 같은 게 이 사주 40살부터 펼쳐지는데 그러면 이 계유대운에 드디어 이 사주 사유축 삼합. 그러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의 돈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사화와 축토의 과정을 다 미리 거쳤다. 사화와 축토의 과정을 미리 거쳐서 내가 돈을 갖고 되니 내가 자본으로 기술 가지고 들어오고 사화 가지고 들어왔다. 근데 이 축토라는 기술이 남들을 다 인묘시키는 미지의 기술, 개발하기 되게 어려운 축토라는 진술충미 중에서 제일 눈에 안 띄는 거. 근데 이 축토가 알고 보니 돈 창고다. 이건 남들이 모르는 무슨 갯벌을 파가지고 진주를 캐내는 사람, 무슨 돼지우리를 운영을 했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돈밭을 만들어낸 사람, 남들 모르는 무슨 케냐에서 커피밭을 운영했는데 거기서 특별한 품종이 나와서 대박이 난 사람, 이런 거 축축한 곳에 들어가서 돈을 캐낸 모습이 됩니다. 돈 벌고 이 사람은 자기 조직을 만들겠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국제적인 창구를 올려서 자, 먼 곳에 있는 기술 내 돈 벌어주세요. 대외적으로도 돈을 벌고 지지에서도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사주가 된다. 계유대운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을해 갑술대운에 잠시 슬럼프의 시기를 겪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젊어서 고생 많이 해서 그 고생이 나의 원동력이 돼서 나 이때 발전할 거야.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말한 거는 당신의 진실한 대운은 앞으로 10년 후인 계유대운서부터 대박이 날 건데 빠르게는 갑술대운 후반부에 을사년부터 당신의 운이 풀릴 거니까 을사년이면 대략 앞으로 한 6, 7년 정도 후죠. 특히 기후년 대박이죠. 무신 기후년 같은 경우에 내 재능이 지지에서 사유축 금국을 만들면서 개수의 난제를 극복해서 승승장구하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가 기후년을 전후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주, 을사년부터 재물복이 확 늘어나는 사주, 젊어서 지금 시간 많이 남아돌 때 자신의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이런 경우 외국어 공부해서 외국 나가서 노다지거리 찾아봐라. 근데 이분이 전공이 뭐랬냐면 중국어과 무역회사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고 학원에서 지금 일하고 학원에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칠판 닦아주고 뭐 이런 거.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막 선생님들 강의 준비하는 잘하고 있다. 눈에 띄지 않게 일해라. 그래서 이분이 주로 아침에 제일 일찍 새벽 5, 6시에 출근해서 교육 준비해놓고 오전 10시 정도에 퇴근해서 집에서 자. 남들 눈에 안 띄잖아. 잘하고 있죠? 남들 눈에 안 띄어야 돼. 지금 할 때는. 그래서 뭐 야간 청소, 뭐 야간 노가다, 뭐 이런 거. 새벽에 과일, 야채 날르고 집에 와서 낮에 자기. 그래서 하늘에서 보기에는 야, 이 인간 도대체 낮에 뭐하냐? 낮에는 숨어서 자고 밤에 귀신처럼 튀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잘하고 있단 말이죠. 잘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일 하지 마라. 그러면서 공부해라. 외국 경험 많이 쌓아라. 외국 좀 갔다 와라. 10년만 노력하면 당신의 운이 올 것이다. 이 사주는 그래서 젊어 고생, 중년 대박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사주 한번 볼게요. 여자분인데요, 이분. 자, 사주의 십성적 구조를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분도 얘가 일해주면 돈은 내가 챙기는 사주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일하고 시장은 내가 갖고 있어. 근데 이 사주는 이제 지지에서 인신충이 인미기문이 걸려 있으니까 다소 좀 가정궁이나 부부궁, 배우자궁이 다소 불안해서 아무래도 결혼적 측면에서는 좀 많은 연애 경험을 좀 가진 후에 결혼을 하시오. 결혼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흠이 있더라도 차라리 그거를 개운으로 삼으시오. 완벽한 결혼을 하려고 하지 마시오. 왜 이게 지금 쉽지 않잖아. 지금 일지를 지금 이게 인신충에다 이미 기분이면 이게 인목이 살아나냐고 제대로 되겠냐고 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그 인생 전반부에는 신금을 쓰다가 이후에 인목을 쓰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 청년기에는 장생 받으려고 한다. 편인 장생을 받아서 편히 먹고 살려고 한다. 근데 얘가 나를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느냐? 얘는 얘한테 설계되고 얘 장생시키느라 나한테까지 올 국물이 별로 없다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나의 재능과 능력이 도식당하는 시기죠. 사회의 인성이 편인이 나의 인성, 나의 식상, 나의 실무 능력 식상을 도식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 사주는 제대로 가려면은 이 신금이 신자 진을 만들어서 완전히 수국을 만들어주고 여기가 수국이 만들어지면 이 수국을 만들어진 비겁들이 내 식상을 생하고 내 식상을 그들 머리 위에 올리고 그럼 그들이 일해서 내 돈 챙겨주는 거. 이런 느낌이 딱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젊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능력이 워낙 출중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젊었을 때 그 뜨개질 실력이 귀신같이 훌륭하셔가지고 그 손뜨개로 모자를 짜셔. 근데 그거를 이제 백화점에 막 납품을 하셔서 기술이 좋으셔가지고. 근데 혼자서 모자 짜는 거는 한계가 있어. 뭐 하루 밤새 가지고 하룻밤에 모자 2개, 3개. 그러니까 일거리 찾고 싶은 여자들 모이시오 해가지고 동네에 이거 붙여가지고 아줌마들 2, 30명을 모은 다음에 그 사람들은 뜨개질을 가르쳐줘. 그 다음에 모자 이렇게 짜시오 해가지고 뜨개질 만드는 법을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줘. 그럼 그 사람들이 각자 집에 가서 한 달 내로 1인당 모자 50개씩 짜오시오. 1인당 3,000원씩 주겠음.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모자를 짜가지고 오면 한 1,000개가 모여. 그러면 3,000원씩 줘. 그리고 어머니는 그거를 백화점에 5,000원에 납품을 해. 이게 딱 그런 구조예요. 비겁들 우르르 모여있으면 내 재주를 그들 머리 위에 올려. 야, 너 이렇게 짜. 너 이렇게 일해. 그러면 그들이 내 재주를 생해. 언니, 일거리 또 없어요? 일거리 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에 일. 그럼 이들이 모여서 모두 집단농장처럼 비겁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내 식신을 생해. 그러면 돈은 누가 벌어? 돈은 내가 벌어. 돈은 내가 벌어. 돈 벌었고 그 다음에 회사까지 차려. 똑같죠, 사주 구조가. 여기만 좀 차이가 있네. 요 동네만 좀 차이가 있는 구조죠. 자, 근데 이 사주도 결정적으로 뭐 망가지면 큰일 나요. 이거 망가지면 안 돼요. 이거 망가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사회의 비겁들이 죄다 내 돈 노려요. 식신이니까 어떤 운이 망가지는 운일까요? 갑기압으로 합거될 때와 경금으로 때려 맞을 때. 그러면 이 사주는 평생에서 가장 안 좋은 대운이 경금 대운과 기토 대운. 두둥. 뭡니까? 19살부터. 그러니까 20살, 성인 되면서부터 내 능력줄이 막힌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안타깝죠. 그렇죠? 안타깝죠. 자, 경금대운과 기토대운이 들어오면 경금이 들어와서 내 식신이 도식된다. 또는 내 앞에 있는 선행자들의 일거리가 잘 안 된다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 이 사주 역시도 내 앞에 있는 선행자들의 일거리가 잘 안 된다도 돼요. 살짝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민폐사주이기도 해요. 지금 이대운 중에는요. 민폐사주. 내가 어디 들어가면 그곳이 불경기가 돼 자꾸. 내가 자꾸 그런 에너지를 몰고 다녀. 물론 그런 에너지가 와야 되는 그런 곳에 가겠죠. 이제 서로 인연법에 따라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일이 잘 안 돼. 도식되고 합거되고.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사오미 대운이야. 그것도 재성 사오미 대운이. 재성 사오미 대운. 여러분 그 대운 중에서 지지가 사오미 대운을 거치잖아요. 그게 십성이 뭐가 됐든 간에 밝고 화려한 인간 영욕의 사회를 살고 있는 사주다. 만약에 대운이 사오미, 원국이 사오미다 그러면 그게 평생 따라다닌다가 되는 거고, 대운이 사오미가 되면은 이게 만약에 수기운 몽땅 있는 사주가 사오미 대운을 가면 조우를 찾아 헤매던 사주 따뜻한 나라에 가다 30년 동안 여름 대운이다. 사오미 대운은 인간 영역에 밝고 화려한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제가 비유를 하는 사회예요. 중심지에서 놀다 밝고 화려하게 논다. 게다가 그게 재성이면 더 밝고 화려한 곳에서 스타 되고 싶다, 와인 마시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근데 밝고 화려한 사회에서 내 능력은 도식돼 있다 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도식이 돼? 경금은 식신이 불경기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더라 정도가 되는 거고, 기토는 뭘까? 기토? 남자가 내 능력을 못 쓰게 한다도 되는 거고요. 내 능력을 오직 남자한테만 썼다도 되는 거예요. 나의 출중한 능력을 남자 잡는 데만 썼다라도 되는 거고, 또 남자를 만나서 내 능력 사용하지 못하다. 근데 이 남자가 어떤 남자야? 기사니까 엄청 강한 기토네요. 기토 계열에서 가장 센 기토죠. 그러면 잘난 기토 남자가 뭐 때문에 잘나? 돈 위에 앉았으니까 돈 많은 기토 때문에 내 능력 사용하지 못하다. 가뜩이나 이게 장생편인격이라서 어떻게 좀 편히 좀 어떻게 살아볼 수 없을까? 나 숟가락 안 들고 어떻게 좀 편히 좀 살아볼 수 없을까? 하고 있는데 기사 대운에 이 남자가 내 재능줄을 뺏어가다. 그러면서 지지의 인사신 사명을 만들다. 잘난 돈 있는 남자 때문에 인생 파란의 시기를 30대에 겪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 남자 믿고 살 생각하시면,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편히 살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능력을
개발하시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사주 역시 기사대운의 어려움을 겪고 나면 남자 때문에 고생 좀 이분이 그래서 지난 병신년에 고생 상고생 어마어마한 고생. 자, 이분도 기사대운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분 무진대운이 되면은 풀린다예요. 왜? 자, 무진대운이 되면은 경금, 기토 다 풀려나죠. 그럼 내 능력 제대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사회의 일거리가 살아나죠. 자, 무진대운을 만나게 되면은 지지가 무진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편관이잖아요. 위아래 겁난 잘난 남자, 겁나게 잘난 조직, 센 남자, 센 조직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조직이 들어와서 비겁들을 모조리 하나로 통합하는 신자진 합국이 나를 빼고 사회궁에서 벌어집니다. 재밌죠? 나를 빼고 사회궁에서 이 무진이라고 하는 큰 조직이 많은 비겁들을 갖다가 하나로 끌어모아서 많은 비겁들이 달라붙은 잘난 조직이 나타나는데 이 잘난 조직이 들어온다. 근데 그 조직의 어려운 문제, 난제를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의 문제를 식신제살로 해결한다. 그러면 내가 가진,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의 뿌리가 나한테 있다. 그러면 내 재주를 가져간 신자진 단체가 난제를 해결했다. 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사주는 무진대운에 임목이 드디어 임묘진 방국으로 도식을 풀고 인신충이라고 하는 도식을 풀고 무진과 연합해서 임묘진 방국을 만들면서 나의 재주를 비겁들에게 올려서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다라는 운입니다.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렇게 사주가 월지하고 일지가 충을 쥐고 있으면 인생 전반기하고 인생 후반부의 운의 흐름이 확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부엔 이렇게 살다가 어떠한 계기로 해서 인생 후반부에는 휙 돌아서 이렇게 살게 되더라. 뭐 하다못해 육지에서 살다가 제주도로 가서 살든가 외국에서 살든가 한국에서 살든가 뭔가 좀 편히 살아볼까 하다가 열심히 자기 재주 가지고 살든가. 그쵸? 이렇게 되면은 도식의 시기를 거쳐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다. 하지만 가끔씩 과거의 잔재가 나타나서 나를 도식 걸더라. 이런 경우가 청년기에 편인장생했던 기운들이 가끔씩 과거의 기억이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식신 쓰고 있는데 그거를 도식시키더라. 그럼 이런 사주는 중년기에 과거를 생각하면 갑자기 숨이 턱턱 막혀요. 뭐 이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다.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임목이고 여기가 신금이면 청년기에 열심히 기술 쓰고 살다가 중년기에 장생받고 편히 살더라. 뭐 이렇게도 아유 나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일 안 하고 아 나 그냥 장생받고 살래. 뭐 이런 모습 문서장생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이 사주는 신금이 임목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신자진을 만드는 무진대운이 이 사주에서는 큰 기회가 될 것인데 다만 뭐 걱정과 우려는 이 무진을 큰 조직, 많은 비겁들이 달라붙은 비겁들을 통합시키는 조직 이런 걸로 쓰지 않고 수많은 여자 만나고 다니는 호로자식 같은 남자 그래서 그 남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가면 사주 그릇이 작아지죠. 그럼 좀 아쉽죠. 물론 그것도 인생에 그렇게 써오기로 뭐 결정을 했다면 그것도 뭐 그분의 인생이고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왕이면 이분이 자신의 능력을 좀 글로벌하게 좀 크게 이왕이면 외국 국제 활동 같은 거 해서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분이 병신년쯤까지 꽃꽂이 공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플로리스트를 공부를 했어요. 플로리스트는 이게 미용하고 플로리스트가 원래 사주 구조가 비슷한데 미용은 잘하는 머리를 깎는 거고 플로리스트는 잘하는 꽃나무를 다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금극목 구조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 사주는 금극목 구조가 있으니까 플로리스트 충분히 할 만하죠. 플로리스트가 잘 나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큰 거래처에다가 꽃을 납품하는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예식장, 무슨 컨벤션 센터, 국제회의장 이런 데랑 연결이 잘 돼 있으면은 무슨 국제 행사하는데 꽃 2천만 원어치 납품하시오. 꽃 5천만 원어치 납품하시오. 일주일간 행사하는데 주변에 꽃길을 만들 거니 꽃 납품하시오. 그럼 그거 혼자서 꽃 못해요? 비경갑제 다집합! 저희 어머니 백화점에 젊었을 때 백화점에 그 모자 납품하는 동네 아줌마 집합! 지금부터 1인당 30개씩 짠다 실시. 3,000원 줄게. 그리고 백화점에는 5,000원 납품하기, 2,000원 띠먹기. 이런 거. 많은 비겁들이 모이는 무진이라고 하는 특수 조직에 내 기술 납품하다. 그래서 내 기술 납품해서 나 돈 챙기다. 이것이 남자와 함께 동업할 수도 있고 안방에 있는 숨겨둔 내 남자와 함께 동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조직을 세워서
돈을 벌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주 역시 무진대운에서 큰 성공을 거둘 건데 이후에 재성대운으로 또 같이 가죠. 그러면은 식신이 무토라는 어려운 난제. 어려운 난제라는 건 가령 이런 거예요. 뭐 아무개 컨벤션 센터에서 지금 급하게 뭐 3일 후에 큰 국제회의를 하게 됐는데 기존 거래처가 빵꾸를 내가지고 3일 만에 꽃 5천 성의를 빨리 갖다가 장식해야 돼요. 당신 할 수 있겠어. 이 사주는 할 수 있다. 왜? 사람들 모조리 집합. 내 기술 써서 줄게. 니들 빨리 꽃 만들어. 이런 거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죠. 이왕이면은 국제적 활동을 통해서 외국과 교류를 하는 것도 좋다. 이게 왜 내 기술 외국으로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이거 내 안방에서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식신 장소는 먼 곳에서 하고 돈은 내가 챙기고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식신적 활동과 돈 버는 곳이 멀리 있다라는 구조가 된다. 이후에 무토대운, 정화대운, 병대운에서는 모두 재성운이니까 그러면 식상생재, 식상생재 이때는 돈 많이 번다. 내 재주 부려가지고 재주를 부려서 돈 많이 버는 대운이 될 것이다. 이 병인대운 같은 경우에는 돈도 많이 벌고 인신충이 되면은 이제 신금 에너지 약화되니까 장생받고 살래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내 능력으로 살래라고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묘미합 같은 경우는 내 관성이 다양한 그 상관성으로 변해서 이럴 때는 무슨 뭐 로비, 국제적 비즈니스, 뭐 영업, 판촉 이런 거 워낙 잘해가지고 사회의 문서계약, 묘신기문으로 막 다 불러 들어가지고 온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도 똑같은 구조인데 역시나 젊어서 고생하고 40대부터 피는 사주, 40대 이후부터 한 3, 40년간 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사주. 왜? 내 재물 모으기 위해서 일해주는 비경겁제들이 있는 사주.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런 비슷한 유형을 보면 이해가 되겠죠? 요게 망가지는 20대와 30대 모두 다 둘이 똑같죠? 모두 똑같은 구조. 이 식신이 망가지는 바람에 이게 일종의 사주의 아킬레스건 같은 거죠. 이 사주에 이거 망가지면 다 무너짐. 아주 좋은 사주 다 무너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년 동안 슬럼프가 있지만 그 시기 끝나고 나면 이분은 젊어 고생, 중년의 큰 인생에 그러니까 이분은 젊어서 고생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년이 됐을 때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되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악바리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되신 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열심히 하시면 중년에 큰 대박이 나면서 다시 큰 돈을 버실 수 있다. 나중에 큰 돈 버시거든 사회에서 나를 위해 돈 벌어주는 사람들의 노고를 잊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린 케이스입니다.